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예작물의 분류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채소하고 화해의 원예학적 분류. 예전만 하더라도 채소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화해 쪽도 같이 이렇게 축제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번 엮어서 뭡니까? 분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형체류라든지 근체류는 뭐다? 예, 혼행성 채소. 요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과체류는 열매 채소니까 다 혼성 채소다. 단지 이제 딸기만 어떻게 된다? 예, 혼행성으로 분류를 한다.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걸 공부했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엽경체류는 엽체류가 있을 거고, 줄기만 먹는 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엽체류, 경체류. 거기다가 또 이제 꽃을 먹는 꽃 채소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경체류 중에서도 줄기 채소 중에서도 또 뭡니까? 비늘줄기라고 해갖고 인경체류라고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분류법도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어떤 그 책마다 각각 또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원래 우리가 그 영양번식, 그 자연연장 번식을 보면 인경 그 뭡니까? 인경을 가지고 영양번식하는 걸 뭐다? 양파, 마늘, 그리고 백합과 튤립. 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예, 백합과에 대한 거, 줄기 채소는 다 뭐다? 그 인경을 가지고 뭡니까? 영양번식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뿌리를 먹는 채소를 볼게요. 뿌리도 보면은 축 이렇게 뭡니까? 직근류처럼 당근 무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진 거는 직근류라고 할 거고, 괴근류 덩이뿌리, 예, 덩이뿌리 고구마 우리 기억나시죠? 예, 괴근을 가지고 영양 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달아, 이제 기억나시죠? 달아, 예, 바로 이렇게 해서 고구마 달리아 라렌쿠르스는 뭐다? 예, 그렇죠? 예, 괴근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는 뭐요? 괴근이 아니라 괴경이죠. 그죠? 그래갖고 덩이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는 시큼시큼해. 예, 시큼시큼해. 그러니까 시클라멘하고 그록시니아.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뭉쳐서 또다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경류는 뭐죠? 예, 그 구가 동그랗다. 그죠? 동그란 줄기에 동그란 줄기. 그러니까 알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 우리가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됐죠? 예, 구경류는 예, 글라디올러스. 그죠? 구글 할 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경류. 예, 근은 뭐요? 뿌리. 예, 경은 뭐요? 뿌리. 줄기지 않습니까? 뿌리줄기. 이렇게 또 불려. 이거 무슨 덩이줄기, 뿌리줄기, 무슨 이 알줄기. 그런데 이렇게 또 분류를 해갖고 시험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제가 여기다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경류, 뿌리줄기는 뭐예요? 독한 년!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죠? 예, 욕 같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머릿속에다가 딱 기억해놔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독일부꽃, 한나, 연꽃. 얘 갖고 독한 년. 요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류는, 아이고, 독해. 예, 이 연꽃만 떠올려버리면 그냥, 아이고, 진짜 독하네. 어떻게 그 물이 가득 찬 그 연못에서, 어떻게 뿌리에 내려갖고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필 수가 있어? 아이고, 독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죠? 열매 채소인데 이것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두과에 가고 이 콩두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콩 종류는 두과가 될 거고 우리가 그 박가 어디서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접목에서, 예, 바깥 채소는 덩기 좁은 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렇죠. 예, 그 접목을 한다.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잘한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가가 오이, 호박, 수박, 참외 이렇게 다 박처럼 생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게 오이가 요게 박인가 아닌가 하는데 요것도 이제 박처럼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박처럼 생겨서 그 뭡니까? 박가다. 저는 처음에 이게 공부할 때 이 오이가 왜 가지처럼 생긴데 왜 박가지 해갖고 오이는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고요. 감자, 토마토가 가지가래요. 저 사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그런데 이 감자하고 토마토 한번 봐보세요. 이 가지하고 고추는 좀 이제 그래도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고추도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니 감자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경이잖아요. 그쵸? 배경, 예, 덩이줄기고, 토마토는 또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가지처럼 생겼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시험 문제 나오겠다 해갖고 제가 이게 아마, 제가 7회 합격하고 8회 때, 8회 때 제가 요거,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것이 8회 51번 문제로 요게 딱 출제가 됐습니다. 될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쵸? 예, 그래서 요 감자, 토마토는, 뭐죠? 좀 이렇게 야, 이게 무슨 과인가? 요즘 무슨 과인가? 이걸로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51번 문제가. 그래서 이제 감자초부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티가 가지가래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석 과목 강문계 여러분들께 다 아마 알 겁니다. 그렇죠? 정석 과목 강문계 이게 이제 린네이 분류체계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무슨 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사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장미과입니다. 다 이렇게 무슨 꽃과 관련돼서 무슨 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등이니까. 장미과가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출제됐던 것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숭아, 사과, 배, 자두, 딸기, 복분자 이렇게 암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장미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꽃, 사과꽃, 백꽃, 자두꽃, 딸기꽃, 복분자꽃 다 봐보세요. 다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꽃이 예쁘니까 장미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달래과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뭐 봐보세요. 진달래. 당연히 진달래까지 뭐 이 진달래가 뭐 무슨 뭡니까? 장미과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철쭉도 진달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진달래과가 되는 거고요. 영산원도 여러분들 진달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 진달래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블루베리 하나만 더 알면 된다 이거예요. 블루베리가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쵸? 예, 이렇게 생겼는데 블루베리는 저는 어떻게 이걸 기억했냐면 진짜 달래채 여기 달래처럼 생겼죠. 예, 우리가 그 달래 하는 거 있죠. 예, 그 달래처럼 진짜 달래처럼 생겼네. 이래가지고 저는 이걸 갖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요 한개는 뭐 따로 뭐 한개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진짜 달래처럼 생겼네. 진달래과 블루베리 그죠?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지식을 딱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고 아셨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진달래과도 등이니까 또 다른 것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장미과 진달래과만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백화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백화과에는 그러면은, 어떤 작물이 있을까라고 제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니까 백화과에는 여기 보면은 마늘, 양파, 파, 부추 이런 게 다 뭐예요? 줄기를 먹는 채소더라 이거예요. 예. 그쵸? 예, 요 달래도 있죠. 그쵸? 예. 줄기를 먹는 채소야. 예.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 백학과는 다 줄기채소. 이렇게 딱 기억해버리면, 뭡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예. 쉽게 말해서 장미과는, 아유, 꽃이 예쁜가? 이렇게 암기하듯이, 그쵸? 이것도 백학과, 줄기채소.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이 백학과가 줄기채소가 되는가? 딱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 수목의 그늘에서, 이런 데서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이 백합이.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물의 분류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막 양파 마늘 뭡니까 이 줄기채소 같은 게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합하고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거 줄기채소가 백합과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쉽지 마늘이 무슨 과야 그러면 아니, 마늘이 마늘처럼 생겼지. 그 무슨 꽃이 어떻게 연상이나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백학과야? 하고 이렇게, 야, 양파 뭐야? 야, 이거 백학과네? 이거 왜 어떻게 그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줄기채소 하나로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은 왜 만들어 놨냐면요. 요게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사.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면 거기는 농산물을 품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하고 뭡니까. 알아야 될 내용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워낙에, 지금 7회 이후부터, 장미과냐,
쉽게 말해서 진달래가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죠? 배추가는 뭐고 벽가는 뭐고 미나리가는 뭐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대치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교재에다가 실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요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요 특히나 여기에 녹색으로 돼 있는 게 뭡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출제됐던 품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요 뭡니까? 녹색 부분만이라도 살짝 우리가 공부해 놓고 나면 혹시 만약에 이게 이제 출제되면 항상 불이타 문제가 나올 때는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왜냐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뭡니까 원예작물학을 출제했던 출제위원께서 결국 뭐죠? 손해평가사 뭡니까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출제원이 선정돼 버리면 그분이 옛날 그거 아유 그 뭐죠? 예, 농산물 품질관리사에도 원예작물학이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출제했던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요소도 보겠습니다. 자, 백합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줄기를 먹는 거야. 그죠? 양파,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토랑까지.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퉁 해봐보면 이게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외워지겠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다 꽃이니까 우리가 장미과, 진달래과 이게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꽃 종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화과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백화과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쵸? 국화과에도 보면 뭐 해바라기, 금자리 이게 다 어떻게 우리가 안길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뭡니까 그 채소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메 상추가 국화과네. 아이고 우리가 상추 삼겹살 같은 쌈 싸먹을 때 그 상추가 국화과고요. 우엉하고 쑥갓도 국화과랍니다. 예, 쑥갓은 좀 보면 이제 그 뭐죠? 국화 그 이파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연상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맥곡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구마 그러면 전혀 뭐 느닷없는 뭐 무슨 과 나면 그걸 우리가 다 공부를 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또 이렇게 공부를 해놔놓으면 그걸 갖고 활용해갖고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유 고구마는 맥곡과구나. 명화주과는 시금치, 비트 있죠. 이런 것들을 명화주과라고 하고 배추과는 우리가 쉽게 배추는 우리가 쉽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는 딱 요 고정화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케일 있죠, 케일. 예, 이렇게 생긴 거. 예, 요게 바로 배추과예요. 양배추는 당연히 배추돼 있으니까 배추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꽃을 먹는 콜리플라워, 블로콜리도 결국 뭐다? 예, 배추과에 속합니다. 예, 블로콜리 잘 봐보시면 배추 이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리플라워, 블로콜리는 배추과구나.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무 있죠. 무. 배추무 할 때 그 무도 배추과예요. 그렇죠. 예. 요 비트 같은 경우는, 요 비트도 사실 무인데, 좀 빨간 무 있잖아요. 요런 것은 명화주과인데, 이 무는 또 배추과에 속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암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딱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갖고, 요거는, 요 배추과의 무니까, 무가 만약에 명화주과가 돼 있으면, 이거는 틀렸네 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배추과 같은 거는 특히나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벽과는 뭐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옥수수가 좀 특이하게 벽과에 속해 있네요. 그리고 미나리과는 이 당근은 뭐 이게 쉽게 말해서 뿌리를 먹는 건데 무슨 또 미나리과에 또 속해 있어요. 그죠? 예, 파슬리도 똑같이 미나리과에 돼 있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최근에 출제됐던 그 뭡니까 품목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실하고 채소가 이제 뭡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놔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거를 막 이게 품목을 암기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암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 다 등이 있잖아요. 등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나면 야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돼요. 호흡 급등형이라는 건 뭐냐면 봐보세요. 과실의 성숙이나 수확 후 노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호흡이 급등하는 거. 호흡이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나빠요? 빨리 부패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빨리 해버리면. 맞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빨리 부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호흡이 급등하는 것은 주로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과실들 있죠. 특히나 이제 바나나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바나나 하나 사가지고 뭐 2, 3일 지나면 어때요? 껍질 거무디기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부패하기가 쉽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 뭐다?
과실은 예, 다 호흡급등형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놨어요.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토마토를 제가 녹색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토마토는 뭐예요? 예, 요거는 따지고 보면은 열매 채소예요, 채소. 그렇죠?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호흡급등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그 딸기가 뭐죠? 혼행성 채소다. 그죠? 열매 채소임에도 혼행성 채소다. 그것처럼 특이한 거, 그것이 시험 2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급등형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한 개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요걸 왜 이렇게 호흡급등형이 들어가 있냐, 그걸 또 연상을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자기만의 언어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간에. 토마토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사가지고 좀 물컹물컹한 토마토를 사갖고 입에 그냥 한 입 그대로 베어 물면 어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즙이 그냥 우리 입주위로 푹 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정도로 빨리 그냥 뭡니까? 물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토마토,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셨죠? 그래서 호흡급등형 무조건 과실은 다 호흡급등형이고, 플러스 뭡니까? 토마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호흡급등형은 뭐요? 호흡을 좀 이제, 그러니까,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그 채소, 먹는 채소들 있잖아요. 예, 채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짓물러지거나 하지 않죠. 산후지 한 일주일 지나도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호급등은 무조건 넣고 채소들은 다 여기 비호급등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여기 보면은 뭐가 더 있냐면 포도, 딸기, 감귤, 오렌지, 파인애플, 블루베리 요까지가 뭐죠? 과실이잖아요. 과실. 그죠? 예. 과실은 다 호흡급등형이라 했는데 요 과실들은 특징을 잘 봐보면 뭐죠? 오렌지라든지 오렌지 감귤 같은 거 봐보세요. 껍질이 두툼하잖아요. 파인애플 껍질 두툼하잖아요. 블루베리 어때요? 껍질 두툼하죠. 그쵸? 예. 두툼해요. 그리고 이제 포도도 어떻습니까? 껍질이 두툼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딸기만 좀 여기 좀 애매해도 여기 애매모호하게 되지만 딸기도 우리가 그 사가지고 뭐죠? 사가지고 금방 짓물러집니까? 안 짓물러집니까? 쉽게 짓물러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뭡니까? 과실 품목만 비호흡급 등형이구나.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는 것이 가장 뭡니까? 적합한 학습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일일이 뭐 품목을 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급 등형은 기본적으로 과수 품목에다가 플러스 뭐요? 그렇죠. 토마토. 예,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비호흡급 등형은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건 뭐요? 채소. 그죠? 채소는 다 싱싱하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부패하지 않으니까 채소. 플러스 뭐요? 그 껍질이 두툼한 과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때 나온 문제가 이거 호흡 비급등형, 그죠? 예, 그러니까 급등형이 아니니까 채소 뭐 이런 것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채소인데 채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찾으면 된다? 껍질이 두툼한 거. 그렇죠? 예, 바로 요 포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과수 품목은 다 뭐요? 호흡 급등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라든지 파인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렌지라든지, 그쵸? 요렇게 껍질이 두툼한 거, 거기다가 이제 딸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딸기는 싱싱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호흡 비급등형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가 요 편도 안 바꿨네요. 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뭐 호흡 비급등형 일일이 다 품목을 달달달 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자두 이렇게 하나 예시로 나오는 건데 다른 걸로 나오면 야 이거는 공부하는 데서 나왔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조미채소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건 공부 안 했는데 공부 하나만 하나 이거 뭐요? 조미채소, 마늘 같은 거 조미료처럼 쓰잖아요. 고추 그죠? 매운맛을 낼 때 쓰고 생강 좀 알싸한 맛 낼 때 쓰고 답은 뭡니까? 4번이지 뭐. 그쵸?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 이걸 갖고 무슨 야 조미채소에 가서 딱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바보 멍충이는 없으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야 이게 조미채소 났으니까 조미채소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막 품목을 외우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자, 기출사에는 채소를 다음에 설명한 채소가 뭐냐 이랬어요. 무, 치커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재배 기한이 짧고 무공해를 키울 수 있다.
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 요즘 우리 막, 그 새싹 비빔밥 해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 새싹, 새싹 채소. 그쵸? 요거를 만드는 거를 여기 안내를 했네요. 이식도는 정식 없이 재배할 수 있고. 그죠? 그대로 그냥 물만 부어, 종자에다가 뭐요? 그냥 물 뿌려주면 거기서 그냥 싹이 나고, 그걸 갖고 어느 정도 키워갖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그, 우리가 인간이 섭취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걸 뭐 세척 채소라고 하겠죠? 딱 봐보면, 그죠? 예, 요 문제도 2번 문제랑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배학 책에 뭐 이렇게 안내가 돼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6회 때는 형태에 따른 영양기관. 요게 바로 그거네요. 예, 그쵸? 예, 우리 인공영양분식법 해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있죠? 예, 보겠습니다. 계획이 이제 자신감이 딱 생기시죠?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양분식에서 공부를 했지만, 감자는 괴경, 맞죠? 근데 단지,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또 이렇게 뭐요? 이 글라디오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예, 구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벌써 틀렸죠. 그죠? 이거는 알줄기인데, 그렇죠? 예, 구글 인경이라고 해서 틀렸죠? 예, 비늘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보시면 이제 맞는 거니까 벌써 1번은 그거 끝나버렸네. 예, 그쵸? 그리고 뭐죠? 고구마는 뭐요? 괴근이죠. 그죠? 괴근. 긍정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뿌리줄기는 뭐예요? 독한 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독이 불고 칸나 연꽃, 그죠? 예, 긍경, 뿌리 줄기, 그렇죠? 예, 그리고 구경, 구경이 뭐요? 이게 뭐다? 예, 글라데이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인경, 이제 보니까 요래 바꿔놨네. 예, 양파가 인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뭡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니까, 고구마는 달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를 다 했잖아요. 감자는 시큼시큼해. 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독한 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인경은 뭐예요? 줄기채소, 예, 이렇게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구경은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예, 요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자, 7회 때 나온 거 볼까요? 화채류. 아유야! 지난번에도 이 화채를 물었는데 뭐죠? 예, 콜리플라워, 브라콜리.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또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내지? 할지 몰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만 어느 정도 풀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만약에 또 이거 배우지 않은 것이 출제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이렇게 응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7회 때는 같은 과, 이게 처음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7회 때. 요것이 아마 51번 문제로 딱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가. 7회 때도 많이 나왔네요. 두 문제, 이런 식으로. 그쵸? 51번 문제가 7회 때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같은 과, 어떤 거야? 이 시금에서, 복숭아라든지, 복분자라든지, 배, 이게 뭔 과인지도 모르죠. 사실. 그쵸?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결국 뭐였어요? 장미과. 꽃이 예뻐. 이래갖고 장미과고요. 블루베리는 뭐죠? 예, 블루베리는 그렇죠? 예, 진짜 달래처럼 생겼네 갖고 요거는 진달래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게 블루베리 이렇게 체크하는 거로 7회 때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 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51번 문제로 딱 나오게 되면 그냥 막 눈앞이 깜깜해지죠. 세상에 뭐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뭐 전혀 뭐 내가 공부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이게 아니라 뭐 전혀 그냥 막연한 그런 문제가 뭡니까? 시험 문제 툭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뭡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 뭡니까 잘 모른다 하면은 남들도 모를 거야. 그리고 이건 못 푼다고 해서 뭡니까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 갖고 이거 51부터 또 모르는 문제 나왔냐고 막 그냥 가슴 쿵탕쿵탕 하고 해봐봐야 어떻다? 예, 더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무슨 지식 몇 개 더 알려준다고 해서 그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 이것은 뭐죠? 진짜 백인 거예요. 무조건 넣고 시험장 가보세요. 예, 금년에도 그 5월 9일 날 시험장 가셔서 시험 보시면 뭐 진짜 뭐 박선수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했고 참 내용도 괜찮은 걸 같아.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 가보니까 생빵 뭐 생뚱맞은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거 뭐야 하고 또 가슴 콩당콩당 거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당연하게 그런 문제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면 결국 그렇게 가서 찍어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그 한 문제 갖고 뭐 5분씩 낑낑거리고 할 이유는 없어요. 예, 한 문제당 1분 이상은 소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 때 봐보세요. 7회 때 그리 나왔더니만 8회 때도 보면은 또다시 과명 이걸로 린네이 분류체계로 나왔잖아요. 그쵸? 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장미과 뭐죠? 블루베리는 뭐예요? 지달래까잖아요. 여기 7회 때 이게 블루베리가 다음 주 틀린 게 한 개가 틀린 게 뭐냐? 얘가 블루베리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틀렸네요. 그쵸? 예. 블루베리는 진달래가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벌써 연결이 틀렸고 요 국가 과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진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가 들깨가 무슨 과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래갖고 7회 때 아유 감튀가 가지가래요.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막 열변을 토면서 했어요. 아유 감자하고 토마토는 이게 무슨 뭐 가지처럼 생기지 않은데 가지가래요. 그래갖고 제가 요걸 꼭 기억하세요. 감튀는 가지가래요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옳게 된 거는 요게 딱 오는 걸.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딱 맞추면서 막 그냥 막 머리에 쭈뼛 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랬는데 요 이제 가지과. 이제 이미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무슨 과 이렇게 묻는 거를 갖고 이게 참 이게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백과과는 이 수선하는 또 수선 무슨 과인지를 우리가 일일이 그 꽃이나 작물만 해도 수천 가지가 될 텐데 뭡니까? 그 꽃에 대해서 일일이 야, 이게 무슨 과야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출제됐던 정도, 그 정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앞으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내용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수선학과더라고요. 요 찾아보니까. 백과과는 아니죠. 백과과는 뭐예요? 주로 양파, 마늘,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수선은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뭡니까? 응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응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51번에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회 때도 볼까요? 51번에 또다시 또 나왔죠? 가지과. 근데 가지과는 이제 이게 감튀가 가지과래요. 그죠? 감튀가 가지과래요. 요거는 그냥 쉽게 찾고, 그 다음에 고추는 가지처럼 생겼죠? 맞죠? 가지처럼 생겼으니까 고추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쉽게 요 문제도 풀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감튀가 가지가래요. 그러면서 막 그때 아마추어처럼 강의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8회, 9회 때 연속적으로 또 이렇게 그 감튀가 감사하게도 출제가 되셨습니다. 딸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제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도 딸기꽃이 예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장미과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갖고 뭡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뭐 백꽃 이렇게 딸기꽃 다 예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은 꽃이 피는 것들은 예쁘게 피는 것들은 다들 장미과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옛날에 창피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오이가 가지처럼 생긴다. 가지과 가지고 바가고요. 감튀가 가지과래야. 옛날에 이렇게 제가 했던 그 강의 내용 여기다 한번 오래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회는 아마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거, 그죠? 뭐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지난 시간에 풀어봤고요. 11회 때는 무엇이 나왔냐면, 이거 봐보세요. 또 과명 똑같이 나왔죠. 51번에. 그렇죠?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대처를 한다고 대처를 했는데, 봐보세요. 농나무과가 나오고 참 이 과가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거기 농나무과는 그러면 어떤 작물이 있고 어떤 꽃이 있고 이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일단 우리가 뭡니까? 응용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보면 장미과는 뭐예요? 꽃이 예쁜 거. 이거 사과꽃 예뻐, 백꽃 예뻐, 딸기꽃 예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요거는 뭐예요? 연결이 옳은 거죠. 그쵸? 요거 한 개로 벌써 딱 동그라미 되죠? 진달래가는 주로 뭐예요? 진달래, 철쭉, 이런 거, 영산홍, 거기다가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갑자기 제가 지금, 블루베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갖고, 블루베리, 그까지가 진달래 까였잖아요. 그쵸? 느닷없이 망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틀린 겁니다. 요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이렇게 풀면 돼요. 나머지도 이게 농나무과가 아보카도인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진달래, 철쭉, 영산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베리까지 딱 이렇게 이제 진달래까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진달래까 블루베리가 두 번이나 출제됐으니까 이 망고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답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야 이게 뭐 밤은 무슨 과에 속하는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머지 이 아보카도도 보면 이렇게 뭐 제가 검색을 해봐 보니까 열대나무에 이거 열매를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농나무과에 속한다. 그리고 밤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요렇게 요건데 결국은 이것을 뭡니까? 이 정답을 유추하는 것은 결국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지식 갖고 이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망고는 아니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 진달래가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예 작물의 분류까지 다 이렇게 마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적어도 한 두 문제, 많을 때는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출제되는 것들이 어떤 쪽으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으니까 알겠고요. 지금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있죠. 예, 그런 부분 암기해야 될 거 한두 개가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그 내용만 추가적으로 조금 한 번 더 시험 전까지 한 번 더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이제 원예 작물의 생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범위가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되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입원했다가 퇴원해갖고 아직도 좀 이렇게 진짜 건강이 좋지 못해요. 현재 걷는 것들도 조금만 뭐 한 1m, 2m만 걸어도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녹음하고 나면 이마에 땀이 막 그냥 막 송굴송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저 또한 이렇게 여러분께 빨리 이렇게 올려드려야만이 여러분께서 이제 시합 나실 때 그것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올려드려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재배학 원예 작물학이 이제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